자, 9-6-2번. 자, 여기 이제 빈 컵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넣고 싶은 브랜드 글자를,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적어주고 싶은 커피 이름이 있으면, 커피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난 왜곡을 좀 넣어주고 싶다. 근데 글자의 크기를 난 조금만 더 확대를 할 거고, 아까 썼던 임팩트 폰트로 지금 글자를 좀 두껍게 해줬거든요. 이 상태로 나는 이 컵 모양으로 지금 왜곡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글자 T를 더블 클릭을 해주고 상단 부분에 그 워업 텍스트라고 해서 텍스트 뒤틀기를 가지고 얘는 이제 부채꼴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부채꼴을 살짝 아래 부분으로 해주고 어, 세로 왜곡을 잡아주면 글자가 컵 모양으로 왜곡이 잡혀지게 돼서 글자가 약간 컵 모양으로 매핑된 것 같은 느낌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글자에다가 난 테두리를 좀 넣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획은 글자의 테두리에다가 지금의 글자와 좀 구분이 되는 걸로 해서 저는 바깥으로 해줄게요. 바깥으로 해서 글자의 테두리를 잡아서 글자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글자를 무슨 커피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왜곡을 컵의 모양과 비슷하게 왜곡을 잡아주세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주고 완성 폴더에 9번 저장해줄게요. 자, 9-7-1번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지금 패스에 이미 만들어진 패스가 있어요. 그 타이포그래픽이란 장르를 보면은 타이포그래픽 자체가 이제 글자 위에 이런 어, 뭐 이미지 같은 게 글자에 적용이 돼서 어, 뭐 그림 같지만 글자로 활용되어진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글자 형태를 가지고 컨셉을 알 수 있게끔 작업이 된 거라든지 글자의 모양으로 지금 여기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글자를 영역으로 채워서 된 것들도 있고요. 타이포그래피는 글자이지만 글자만 가지고도 마치 이미지처럼 활용이 되어지는 것들도 많고요. 이런 것들도 많죠. 사람의 얼굴 모양대로 글자를 채워서 면을 채우기도 하고 라인 따라서 글자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르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디자인 학과에서 배운 타이포그래피는 또 다른 좀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이런 느낌을 포토샵에서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 나는 패스 위에다가 글자를 얹혀볼 건데요. 글자가 이렇게 지금 그냥 그냥 비어있는 부분에 있을 때하고 패스 위에 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달라요. 자, 선 위에 있을 때는 클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글자를 쓸 때마다 이 글자가 선 위에 글자가 얹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내가 위치를 이동해서 배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패스가 보여지는 부분이 레이어에서 내가 다른 부분 클릭하면은 선은 안 보이고 글자만 남아서 이렇게 타이포그래피 느낌으로 글자의 형태를 응용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와 비슷한 이번에는 면에다가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9-7번에는 뭐가 있냐면은 이미 패스로 만들어진 의자의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스 안에다가 내가 글자를 채워서 약간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면 안에다가 글자를 한번 가득 채워 볼게요.
뭐 이런 느낌? 이것처럼 보여지게 해볼게요. 여기도 지금 보면 전구 모양인데 아이디어라는 글자가 전구 모양 가득히 채워져 있죠. 자, 채워질 내용은 우리 챕터 9에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지금 있는 게 소파의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글자의 내용도 뭔가 가구 디자인이라던가 인테리어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텍스트를 보면 이제 뭐 가구라던가 인테리어, 뭐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컨트롤 A 눌러서 자 복사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이런 거는 채워줄 때 글자가 좀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툴인데 흰색으로 저는 글자 크기를 되게 작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글자의 폰트도 영문 폰트 중에서 글자가 좀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영문 폰트 중에서 글자의 느낌이 좀 얇은 거, 뭐 이런 거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자, 글자가 밖에 있을 때, 테두리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안에, 영역 안에 있을 때, 영역 안에 있을 때 제가 클릭을 해주면 글자의 지금 맨 처음 이 영역 안에서 제가 글자를 좀 작은 걸로 한다고 했어요. 자, 컨트롤 V 눌러서 지금 내가 복사한 글자를 채워줄 건데요. 이항이면, 자, 레이어에, 자, 글자를, T를 더블 클릭해주고, 글자를 채워주되, 앞에 위에 보면은 T를 더블 클릭해주면 상단에 문자 단락이 나오고요. 위아래 줄 간격을 좀 좁게 먼저 만들어주고, 단락을 보면 양쪽으로 채워주는 게 있어요. 양쪽으로 채워주는 거. 그럼 이제 빈틈 없이 양쪽으로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동 툴로 배경을 클릭해주면 글자의 모양이지만 글자를 가지고 내가 펜 툴로 만들어진 그 영역 안에 글자를 넣어서 이런 의자, 소파의 모양을 만들어줬어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타이포그래피의 스타일을 포토샵에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타이포그래피는 작업을 해줄 때는 벡터 방식의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많이 해줘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 느낌표 모양 잡을 때 펜툴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펜툴 작업이 보통 이제 벡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선과 배지와 곡선으로 만들어서 깨지지 않게 하는 것들이 이제 일러스트 벡터 방식의 작업이고요. 타이포그래피도 주로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많이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펜툴을 활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개까지 해줬고요. 이제 나머지는 실습 파일들이에요. 근데 실습 파일에서 이 두 개는 또 책을 보고 해줘야 돼가지고 일단 9-3번 볼게요. 자, 9-3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영문 이름을 적어주고요. 저는 그냥 음, 여러분 영문 이름 적어주세요. 아까 했었던 글자가 제일 두꺼운 느낌, 영문 중에서 좀 두꺼운 느낌이 임팩트 폰트였었거든요. 영문 폰트 중에서 기본이지만 두께감이 있는 폰트를 쓸 때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임팩트를 눌러주고 임팩트의 레귤러가 아닌 볼드, 임팩트는 볼드가 없네요. 글자를 좀 크게 적어주고요. 사실은 이제 이 글자를요, 살짝 회전을 해서 어, 이 글자의 모양대로 글자를 복사를 해줄 건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영역으로 잡을 수 있는데 글자를 영역으로. 근데 이거 말고 내가 그냥 글자를 썼어요. 영역으로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선택 툴일 때 앞에 있는 레이어를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앞에 있는 거를 눌러줘요. 그러면 영역만 잡혀지게 돼요. 나는 이 글자를 쓸 게 아니고 나는 영역만 쓸 거예요. 그래서 배경에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면 글자 모양만큼 영역이 분리가 되겠죠. 이 분리된 영역에다가 경사와 엠보스를 활용을 해서 글자를 좀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우리 했었던 쿠션 엠보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외부 경사 또는 내부 경사. 내부 경사는 별로인 것 같고, 기본적인 엠보스.
아까 했었던 쿠션 엠보스. 획은 뭐 많이 활용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에 외부 경사 아니면은 엠보스. 저는 그냥 외부 경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외부 경사로 할 거고요. 깊이를 좀 깊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경사의 크기를 좀 도드러져 보이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부드럽게는 그냥 둘게요. 그래서 크기를 약간 조금 높게 해주고, 깊이를 저는 좀 깊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는 컨트롤 U 눌러서 살짝만 밝게 글자를 수정해 줄게요. 그래서 글자가 조금 바닥하고 조금 두드러지게 해서 글자를 만들어 줄게요. 여러분은 영문 이름으로 여러분 거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장해 보세요. 자, 파일에서 4번 저장해서 완성 폴더에 만들어 줄게요. 자, 요거는 11번으로 저장할게요. 오늘 저장한 파일이 많은데 이따가 최종 저장하라고 하는 거는 이 중에서 몇 개만 골라줄게요. 이거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주고 기말 과제에 포함을 시킬게요. 자, 이제 예제 중에서 마지막 게 한 개 남았는데, 자, 9-4번은 글자를 이 모양대로 얹혀주고, 살짝 왜곡을 줘가지고, 뭐, 투명하게 한다던가,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잡아주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의 형태는 아까 요 컵 있죠? 컵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글자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형식이 거의 뭐 9-6번에 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거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챕터 9에서는 9-3번까지 일단 완성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단 내일 보여줘야 될 것. 오늘 저장을 많이 했지만 일단 오늘 한 거 중에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내일 보여줄 것들. 내일 보여줄 것 중에서 일단 느낌표는 여러분들이 펜툴을 활용을 해서 꼭 만들어 보는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내가 지금 이 파일이 JPG만 있고 PSD 파일이 없는데 원래 이 파일의 PSD 파일은 이 파일이 원래 만들어 놓은 파일이잖아요. 자, 이게 지금 쉐이프 툴로 만들어져 있죠. 나는 이 모양을 쉐이프를 등록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이 모양을 편집해 보면 여기에 사용자 정의 모양 펜 툴로 아니면 선택 툴로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두 개 다 해주고 편집에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클릭을 해주면 이 모양이 등록이 돼요. 모양으로 확인. 그럼 언제든지 나는 모양 툴에서 모양 툴에서 등록되어 있는 이 모양을 언제든지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모양 자체를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펜툴, 패스를 가지고 모양으로 정리해서 그려준 다음에 패스 선택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편집해서 여기 지금 보면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선택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이 사용자 정의 모양이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비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패스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얘를 모양으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모양은 당연히 내가 필요 없으면 삭제할 수도 있죠. 모양 삭제. 그리고 여러분들 또 했었던 패턴들 있죠? 그런 것들도 다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펜툴은 그래도 포토샵을 한다라고 하면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펜툴을 응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색은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다양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펜툴로 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와인잔은,
여러분들이 컬러를 얼마나 예쁘게 적용을 했는지 볼 거라서 Y는 작업을 좀 해주세요. 컬러는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도 뭐 방사형으로 할지 선으로 할지 선택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줘 보세요. 그래서 와인 작업해주고요. 스티치 해보세요. 스티치는 여러분들이 어, 볼륨감 넣는 것까지 해주고, 이거 좀 까다롭긴 한데 펜툴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에서 브러쉬를 새롭게 등록을 해서 펜트를 브러쉬로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주고요. 요거는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여행지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작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컵, 그리고 3D 글자. 3D 글자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주세요. 3D 글자는 여러분 영문 이름으로 해서 옆으로 회전해서 여러분 글자. 요것도 커피지만 여러분 영문 이름도 한번 적어가지고 무슨 커피 아니면 내가 해주고 싶은 브랜드 이름 적어도 돼서 두 줄로 해주세요. 두 줄. 두 줄로 해서 여러분 투시를 잡아서 컵의 모양과 비슷한 느낌으로 해서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은 저한테 보여줄 게 6개예요. 자, 이제 그러면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